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참씨입니다. 자, 금번 시간을 통해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슈와 긍정적인 모멘텀과 관련해서 살펴보고 방향성까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잘 청취를 해주시고 또 영상 청취 이후에 주참씨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병행해 가면서 올해까지 누적으로 현재 공시된 상황으로 봤을 때 5,500억 원의 자사주의 매입에 이를 정도로 적극적인 주가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가 자체가 바닥권 영역에서 이렇다 할 반등을 주지 못하고 15만 5천 원 선이 다시 한번 깨어지면서 3거래일 만에 2%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자사주 매입 효과는 결국 의약품 관세 부과 등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유통 주식 수가 감소에 따라서 주당 EPS의 가치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와 같은 순이익 정대로 반등세로 주가가 전환이 되어졌을 때 분명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자사주 매입 구간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적으로 12거래일 연속해서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또 공매도 물량까지 출회가 되어지다 보니까 셀트리온의 주가가 반등권의 여지를 좀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단발성 이슈와 관련된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과 관련된 이슈 이외에 아직 이렇다 할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과 관련된 공시사항도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면에 자세히 좀 살펴보면 긍정적인 이슈 자체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의약품의 약가 인하 정책 자체가 동사의 바이오 시밀러 부분의 경쟁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오히려 실보다 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와 같은 이득의 폭 자체가 확대가 되어질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단적으로 미국 내 약값이 최대 80% 정도 인하가 되어졌을 경우에 오히려 바이오 시밀러의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서 처방의 확대로 나타날 것이고 또한 바이오 시밀러의 임상 절차의 간소화에 따라서 임상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좀 절감이 되겠죠. 또한 임상이 성공하는 시간까지도 시일이 좀 더 축소가 되어질 수 있는 점 자체는 분명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그만큼 시장에서 현재 셀트리온이 1분기 실적 자체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분기의 매출액이 8,419억 원, 지난해 YOY 기준으로 각각 14% 이상이나 또 올랐고 영업이익적인 부분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1,494억이니까 무려 867%나 급증을 했습니다. 물론 직전 분기 대비해서 Q별로는 좀 약화가 되어졌지만 그만큼 시장의 전망치에 대비해서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실망 매물로 출회가 되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1분기에 시장에 던져주었던 그 시그널 자체가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에 대한 실망감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지속이 되어지다 보니까 특히 진펜트라와 관련된 매출액의 목표치도 올해는 이제 3,500억 원대의 수준까지 좀 낮춰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우리가 낮게 설정하고 난 다음에 이보다 3,500억 원 이상으로 매출액이 확대가 되어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셀트리온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인식의 좀 전환 자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진펜트라의 8월 이후에 매출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표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우리가 신규 바이오 제품의 매출액적인 부분 자체가 무려 3,470억 원의 매출단에 영향을 끼쳤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40억 원대 1분기에 제품별 매출액의 증가에 비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전년 동기만 놓고 봤을 때 같은 신제품의 매출액 자체가 무려 62점 정확하게 1%가 증가가 되어졌는데 제품별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램시마 SC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20.5%가 증가가 되어졌거든요. 매출액적인 부분에서 그 다음이 유플라이마가 76.1% 그리고 베거젤마가 65.7%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키마 같은 경우에도 물론 210억 원 정도로 좀 5위권 정도의 순위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 그래서 램시마 SC에 대한 매출액이 1,350억 그리고 유플라이메가 1,180억 베거제마가 580억 원의 매출액을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11개 바이오 시밀러의 어떤 제품의 라인업을 구축을 하고 올해 하반기죠. 하반기요 옴니클로라든지 앱토저마 등 수익성이 높은 그런 신제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그런 계획인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도죠. 2030년도에 총 22개 제품의 라인업을 구축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입지력을 좀 공고히 해 간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점을 두고 이제 셀트리온이 나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하반기 들어서 새로운 신제품이 다시 한번 반영이 되어지게 될 경우에 매출액의 외형 확대와 또 미국 시장의 유통 구조의 단순화에 따라서 이익률 자체가 좀 급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액을 갱신하고 난 다음에 올해 초에 인간 매출액의 목표치를 5조 원대까지 설정해 놓았지만 이보다 좀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액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계속적으로 외형이 우상향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점이니까 중요한 것은 올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OP, 영업이익의 개선에 초점을 우리가 맞추고 지켜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그래도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상당폭 증가가 되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매출의 원가율도 급격하게 좀 줄어들면서 이익단은 좀 확대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제품의 1분기의 매출 가운데 5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 스테키마의 매출액이 210억 원을 달성을 했는데 여기서 좀 좋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스테키마가 미국의 대형 PBM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해서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의 한 군데 중에서 또다시 등재의 계약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5위권, 상당히 높은 5위권 이내에 있는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 중에서 한 곳과는 이미 등재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에 다시 한번 등재 계약에 성공하면서 커버리지를 확대해 간 경우에 PBM에서 관할하는 사보험 영역을 확보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죠. 오늘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환급의 적용까지 받아갈 수 있는 즉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덤으로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키마가 이제 미국의 PBM 두 곳의 처방집이 이제 등재가 완료가 되어졌기 때문에 미국 전체 보험 시장의 약 90% 정도 전후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 5개사 가운데 이제 3개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사와도 PBM과의 등재에 이번에 두 번째 PBM 등재 효과 자체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추가적인 PBM 등재 소식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상반기에도 상당히 신제품과 관련된 매출액이 개수적으로 증가가 되어지고 있고 하반기에 추가적인 신제품의 라인업이 구축이 되어지게 되면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의 경쟁력 자체는 한층 더 강화가 되어줄 수 있다는 부분인데 좀 아쉬운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현재 12거래 연속에서 계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의 매도에 이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도에 같이 나서는 가운데 기타 법인 계정에서 좀 저가 매수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 현재 15만 5천 원 선까지 깨어지고 21 이평선까지 깨어지면서 모든 제반 이평선 자체가 이제 이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속에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하루 이틀 정도의 주가의 반등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 보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는 얼마만큼 저점에서 하방의 경직성의 가격대가 좀 지지가 되어지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주봉으로 놓고 보면은 15만 2천 원 정도의 가격대가 종가선으로 끼어지지 않는다면 이 구간에서 좀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은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월봉으로 놓고 본다면 15만 2천 원 선의 가격대가 좀 끼어지게 되면 그 아랫단에 좀 최악의 경우는 14만 5천 원 정도의 구간이 월봉상으로는 저점이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수급의 불균형에 따라서 셀트리온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향 조정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이렇게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는 이유 자체는 결국 미국 시장에서 악재성 이슈가 좀 터져 나왔죠. 그러니까 최근에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 조치했습니다. 그만큼 막대한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신호탄이다, 경고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미국의 공화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이죠. 이와 같은 감세 법안 자체를 곧 의회에서 통과를 시킬 것이다라는 예정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이와 같은 재정 적자가 더욱더 확대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미증시가 3대 지수가 나란히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까지도 커플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체는 물론 단기적으로도 좀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만은 결국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관세 협상 자체가 빠르게 일단락이 되어져야 하반기 아직은 매파적인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미국 연준에서 하반기
이 두 차례 금리 인하의 스탠스 자체가 유지가 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5, 6월 달이죠. 5, 6월 달에 인플레이션의 다양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이 강도가 지속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미국 연준의 스탠스도 바뀌어가는 모습이니까 우리가 이번 5월 달과 6월 달 정도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바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반등을 줘가는 구간 속에서 이와 같은 모멘텀들이 반영이 되면서 추세가 해봉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힘들 내시고 파이팅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셀트리온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찾아뵙겠습니다. 파이팅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주참시 채널 신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